안녕하세요. 마카오 처리TV의 철이입니다. 이번에 할 얘기는 마카오 때 있었던 얘기고, 제 인생의 마지막 사업에 기감을 주신 분인데, 저한테도 이제 마지막 사업의 버킷리스트죠.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은 정말 무인텔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정말 준비도 많이 했고, 근데 이제 그분의 또 영감을 받아갖고 뭔가 또 제가 또 번쩍 끄는 또 생각도 많아졌고, 자, 아무튼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, 자, 그분은 저는 중갱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. 왜 중갱 사장님이냐? 저기 마카오에 보면은 갤럭시 맞은편에 보면 아리랑 식당 옆으로 보면은 로컬 카지노들이 있는데 거기 중갱 카지노라고, 뭐 저는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항상 중갱 그래서 그냥 그 근처에서 이제 한전을 하시면 항상 부르곤 했어요. 뭐 많은 금액도 아니고 3만 불, 3만 5천 불 뭐 이렇게 해서 불렀는데, 사실 뭐 앞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저는 뭐 달러를 한전을 하는 거는 그렇게 반기질 않아 가지고, 뭐 그래도 계속 이제 끊임없이 저만 찾아온 분이라서 그냥 주구장창 갔어요. 중갱이라는 카지노 앞에서 항상 만나 갖고 이제 그렇게 뭐 3만 불, 뭐 많을 때는 4만 불, 5만 불 이렇게 한전을 해드렸는데, 때마침 이제 그때 그분이 한전이 입금이 좀 늦게 들어오는 좀 이게 걸렸나 봐요. 그래서 시간도 좀 남고 이래서, 그러면 저희 민박에 가서 차나 한잔 하시자고, 왜 여기만 있냐, 저희 민박도 괜찮다라고 해갖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뭐 입금 들어오는 시간 기다릴 겸 해서 저희 민박집으로 갔어요. 그러더니 그 중갱 사장님이 요 민박집 잘 해놨네 그러면서 막 이랬더니 앞으로는 여기 와서 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, 그 다음번부터는 저희 이제 민박집을 이용하신 분이고, 또 그분으로 얘기하면은 뭐 좀 신상은 다 밝히긴 그렇지만 86 아시안 게임 때 복싱으로 금메달 딴 분이에요. 금메달을 땄고, 88에서는 저는 그런 계통에 잘 모르지만 스포츠계 뭐 잘 모르지만 88에서는 파벌 싸움에 밀려서 자기가 출전 기회를 못 잡았다 그러더라고요. 뭐 무슨 파벌이 뭔지는 뭐 일단은 뭐 줄을 못 탔겠죠. 어쨌든 뭐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 복싱 협회에서 사실 밀어주는 사람이 나가나 봐요. 뭐 그런 게 있겠죠. 그래서 이분이 정말 2000년 뭐 2000년 초반 1999년 뭐 이때쯤 해갖고 마카오에 와서 전 재산을 탕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. 전 재산을 그냥 뭐 한 40억, 30대 후반에서 40억대 초반 가까이를 거의 탕진을 다 해가지고 완전 KO가 됐다 그러더라고요. 그 뭐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고 뭐 나름 그쪽 유명했으니 뭐 벌어놓은 것도 있고 집안도 빵빵하고 했으니까 뭐 그랬겠죠. 그러다가 완전 무너져서 갈 길 없이 6개월을 죽을까 말까를 고민하다가, 그때 결혼한 저 사모님 되겠죠. 사모님 처가 댁에서 종잣돈 5억을 밀어줬답니다. 종잣돈 5억. 그 당시에 5억이면 조금 2000년대 뭐 초반 때면은 컸겠죠. 조금 큰 돈이었겠죠. 그 종잣돈 5억을 받고 정말 마카오에서 재산 다 탕진하고 6개월 동안 죽을까 말까 송장처럼 지내다가, 그렇게 사모님 처가댁에서 정말 종잣돈 금쪽 같은 돈을 지원을 해줘서 그 5억 갖고 이분이 뭘 했냐라고 하면, 울산 쪽 조선소 많은 쪽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잖아요. 그걸 간파를 하고 원룸을 하나를 매집을 했대요. 원룸을 하나를 매집을 하니까 방이 풀로 돌아가고 외국인 노동자가 매달 월세도 잘 내고 하니까, 원룸이 하나가 6개월 후에는 2개가 되고, 2개에서 대출을 얹어. 그 당시에는 금리도 많이 쌌다라고 하더라고요. 금리도 뭐 거의 뭐 1%대 금리,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랬다 그러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이분은 2개에서 또 담보를 제공해서 세 번째 거, 네 번째 거 매집을 하고, 나중에는 그 원룸이 몇 개가 됐냐 그러면 그 일대의 원룸을 거의 다 싹쓸이 하다시피 샀어요. 120동이더라고, 원룸으로. 120동. 개당 15개 객실이 그 원룸 그게 있다라고 하면은 120개면 1800개
객실만. 제가 나중에 그분이 이제 저하고 친해지니까 뭐 오라 그래서 그쪽을 간 적이 있어요. 자, 그건 이제 그 한국에 갔을 때 얘기고, 앞서 이제 이분이 저희 민박집에 이제 오셔갖고 롤링을 안 했겠죠. 뭐 그 로컬 카지노에서 자기 혼자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,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좀 친해지고 하니까 그냥 할 것 같으면 같이 롤링을 하자라고 해서 지메일을 같이 갔어요. 지메일을 같이. 이분은 자기 옆에서 카드 쪼는 거를 보는 걸 싫어해가지고 저는 그냥 저 먼 그냥 소파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. 그럼 이분이 칩스가 쌓이면은 정사장 그 불러가지고 칩 한번 바꿔주고, 또 저 멀리 가 있으면 또 한 20분 30분 뭐 그렇게 또 롤도 많이 도는 스타일이 뭐 그냥 스타일도 아니었어요. 그냥 2,000불 3,000불 이래 베팅하다가 갑자기 2만 불씩 3만 불씩 뻥뻥 때려요. 갑자기 촉이 왔을 때. 그것도 또 잘 이기고. 그렇게 저희 집을 한 6번 7번 드나들 때까지 뭐 크게 딴 것도 없고 크게 진 것도 없고, 뭐 땄을 때 10만 불 따고 질 때 뭐 5만 불 10만 불 잃고, 뭐 1전 1패를 하다가 한날은 이제 뭐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좀 롤링이 정말 안 나오는 스타일이고, 또 성격이 예민하고 까탈스러워갖고 저도 옆에 가기도 좀 싫은 좀 뭐라 그래야 되나. 그래서 그날은 여직원을 보냈어요. 여직원을 보내갖고 같이 가라 그래갖고 이제 지메일을 갔는데, 이분이 게임이 잘 돼갖고 10 몇만 불을 땄다 그러더라고요. 자기 원전 뭐 5만 불에서 한 15만 불을 땄을 거예요. 그리고 20만 불이 됐어. 20만 불이 돼가지고 좋다고. 이제 근데 그 게임 과정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여직원하고 좀 기분 나쁜, 뭐 그럴 일이 없을 건데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 중갱 사장님이 기분이 좀 나빴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보통 같으면은 이제 제가 같이 갔을 때는 차를 갖고 가서 같이 갔다가 같이 돌아오고 하지만은, 그때는 돌아올 때는 택시 타고 와야 되니까. 근데 이제 이 중갱 사장님이 보통 같으면 뒷좌석에 같이 앉아서 올 건데 그 여직원하고 빈정이 상했는지 앞좌석에 중갱사님이 택시를 탄 거예요. 그 뒷좌석 여직원이 타고. 근데 중갱사님이 그날따라 이제 체육복 같은 좀 그런 옷을 입었는데, 그 홍콩 달러 그 큰 거를 두 묶음을 5만 원에서 본전은 자기 클러치백 여기에 있는 거기다 돈을 넣고, 그게 또 2개가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요. 그러니까 좀 작은 거라서. 그래서 한 뭉치를 오른쪽에 이 오른쪽에 체육복 바지 주머니에 넣은 거야. 그럼 두툼하겠죠. 그걸 택시를 타고 원센트럴까지 와서 원센트럴에서 내리고 민박집까지 오는데 주머니에 있는 달러가 없어진 거야. 택시에서 내릴 때 떨어진 거야. 그리고 CCTV에서 제가 나중에 뭐 이제 와갖고 CCTV 좀 뒤져보자 막 이래저래 해갖고 수소문 해갖고 CCTV를 봤는데, 택시에서 내리면서부터 저희 숙소까지 올라오는 CCTV에서는 돈이 떨어진 게 없어요. 그러면은 택시에서 떨어진 거죠. 마카오 택시가 한 번씩 로또란 게 있는데, 그렇게 손님들이 현찰을 흘리고 가면 택시 기사들은 로또 맞은 거예요. 저는 제가 듣고 교차 검증했는 걸로만 택시 기사가 3억을 주순 것까지도 봤어요. 저희 손님도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. 뭐 그 10만 불은 아니었지만 뭐 5천 불, 3천 불, 1만 불 아니면은 칩스 이렇게 흘린 게 수차례 있어요. 택시에서 그렇게 흘리더라고. 그래서 뭐 택시 기사들은 그게 로또인 거죠. 근데 이 중갱 사장님도 10만 불 묶어져 있고 비늘에 싸져 있는 그 10만 불이 택시에 흘린 거야. 그래 뭐 저는 못 찾는다라고 단정을 했는데, 이런 분이 원체 길이길이 날뛰니까 이 중갱 사장님이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CCTV 확인하고 그 택시까지도 남발을 조회를 해서 경찰 신고를 해서 그 택시 기사까지 만났는데 택시 기사 당연히 없다라고 하죠. 현찰이니까 당연히 본 적 없다. 그래서 돈을 당연히 못 찾고, 그래서 중갱 사장님이 택시 기사가 없다라고 오리발 내미니까 저희 이제 같이 이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벽을 뻑 치는데 깜짝 놀랐어요. 정말 복싱 선수였잖아. 파워가 얼마나 센지 정전이 돼 엘리베이터가 서버렸어. 10분 동안 갇혀가지고 이 웬 날벼락인가 속으로 웃음밖에 안 나오고, 그래도 어떡해요. 또 이런 사람 또 적어도 있는데, 그래서
비유 맞춰주고, 뭐, 어떡하냐. 근데 그분은 그 10만 원 갖고, 그날 하루 왼종일, 뭐, 우리 여직원 때문에 그렇다고, 그 막 핑계, 여직원 핑계를 무지하게 대더라고. 제가 아니었으면 내가 뭐, 앞에 탈 일도 없었고, 어쩌고. 근데, 이러는 걸 어떻게 해요? 그래서 이제, 그분은 저희한테 와갖고 크게 따고, 정말 크게 잃고, 왜? 앞전에 너무나 많은 돈을 뒤 보고 하니까, 이제 재기해서 성공해서 좀 형편이 나아져갖고, 그 사모님하고 같이 오셔갖고, 정말 한 1,000만 원, 아니면은 2천만, 많이 할 때는 2천만 원 플레이까지 하고, 그래서 이러면은 더 이상 게임을 안 하더라고. 그리고,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그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오신 것 같아요. 자주 와요. 그렇게 해서 그냥 뭐 하다가 뭐 그분이 이제 저보고 한국에 자기 사업하는 거를 보여준다고 한국에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분이 어떻게 제기를 했나, 저도 이제 좀 마카오 있으면서 한국 돌아가면은 나도 좀 번듯한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, 그래 이제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제기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궁금했어요. 저도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비자 때문에 한국 나가던 그 달에 이 중갱 사장님, 울주인가 울산인가,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. 그쪽 어디에서 주소를 가르쳐줘서 제가 내비를 찍고 한국을 가서 이제 그분을 만납니다. 그분을 만나고, 자 이제 그분을 만나갖고 그분하고의 이야기는, 한국에서 이야기는 2부에서 전해드릴게요. 자, 참 요즘에 정말 이제 구독자분들 1,500분도 넘었고 이제 곧 1,600분 되고, 제가 뭐 이제 정말 뭐 감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한 건 사실이고, 그래서 지금도 밤늦게 여러분 찾아뵈려고 지금 영상을 찍었고, 자 다음부터는 정말 자주, 그리고 2,000분 넘으면 실시간으로 만나서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하는, 그때 뭐 이것저것 정말 많은 얘기 나누는 걸로 하고,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. 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